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와 세상을, 나와 타인을 또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좀 도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. 우리 심리 치료에서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또 하나의 이론 체계가 있는데요. 교류 분석은 좀 서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교류 분석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아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의 자아는 실은 하나가 아니잖아요.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한 덩어리로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, 우리의 자아는 잘 보면 꼭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오진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모드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. 그럼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. 이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건 직관적으로 살면서 이제 어려운 포치 알게 되는데,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는 조금 애매한 모호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준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이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또 우리한테 유용한 도구를 주는 것 같아서 그걸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. 교류 분석은 이제 줄임말로 이제 TA,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해서 뭐 TA라고 표현하는데, 이제 1960년대인가요? 이제 에릭 번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발전시킨 이론입니다. 교류 분석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자아 상태를 상정하는데,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해서, 그죠?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나가잖아요. 이 경험들을 하면서 어쨌든 살면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. 그런 데이터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제 에릭 번이 얘기한 방식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새롭게 그냥 제 식으로 해석해서 쓰기 좋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보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의 경험들이, 그죠?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, 제일 먼저 이제 저장이 되는 공간은 차일드, 어린이 자아라고 해서 차일드라고 하고,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어린이 자아라고 합시다. 이 어린이 자아에는 주로 이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,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일드 자아, 그리고 어린이들은 살면서 과연 이제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을 겪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감정들이 가장 흔할까 생각해 보면,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. 두려움, 그죠? 왜냐면 어릴 때는 굉장히 무력하잖아요. 너무 무력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, 게다가 뭐 엄마가 떠나버릴지, 뭐 소중한 가족이 죽지는 않을지,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버림받지는 않을지, 그런 걱정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. 또 뭐 살면서 이제 슬픔도 겪을 것이고요. 뭐 분노, 그죠?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이제 수치심이라는 감정도 있고요. 뭐 죄책감도 경험하겠죠. 또 뭐 그렇다고 맨날 아이들이, 그죠? 부정적인 감정만 겪는 건 아니니까 뭐 기쁨, 재미, 호기심 뭐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들이 겪는, 그리고 이제 이거는 꼭 어린아이들만 겪는 감정은 아니죠. 우리가 성인이 돼도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고, 우리가 이제 감정이 크게 사로잡힐 때는 주로 차일드 자아가 활성화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아이의 경험에서 아까 차일드 자아로 저장되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저장되는 장소는 부모자라고 하고 페어런트라고 해서, 여기 이제 피자, 부모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.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저장되면 아이들이 이제 주로 살면서 배웠던 규칙들, 도덕,
뭐 의무, 책임, 뭐 도리,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. 뭐 해야만 해. 뭐 당위라고도 하는데, 또는 뭐 살아가면서 뭐 하는 방법들, 뭐 라면 끓이는 법,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페어런트, 부모자에 저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자와 어린이자는 서로 저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아직 안 드린 중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아가 하나 있는데, 그 자아의 이름은 이제 어른자라고 하고, 영어로는 성인 어덜트라고 해서 이제 A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뭐 크게 나누면 부모자 P, 그리고 어린이자 C, 그리고 어른자 A,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자아를 갖게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는 대부분은 부모자와 어린이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한번 어린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뭐 사람마다 물론 좀 차이가 있겠죠. 그리고 물론 어린이자도 하나는 아니고요. 이것도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, 어린이자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된다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너무 즉흥적이거나, 그죠? 너무 기분파거나, 오늘만 사는 사람 같은, 그죠? 조금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. 좀 어떤 의미로는 좀 의존적일 수도 있고, 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, 그죠?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압도되려 버리거나, 굉장히 뭐 무력감을 느끼거나,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,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린아이 같지? 아이 같지?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그때 그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 자아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럼 좀 다르게 보면, 그러면 이제 또 부모자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? 제 생각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책임감 있고요. 또 뭐 일도 잘하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, 어떤 면으로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또는 뭐 어쨌든 굉장히 의무적인 것들을 막 잘해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, 한번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굉장한 압박감, 막 중압감, 어떨 때는요 굉장히 쫓기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마음이,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.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다라든지,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부모자가 너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데, 이 부모자와 저는 이제 제일 그 구분이 좀 어려운 게, 어른자의 내용이 굉장히 좀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잘 보시면 부모자하고 어린이자는요 굉장히 일찍 실은 생기기 쉬워요. 그죠? 어린아이 때부터.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부모자는 또 나의 부모님한테서, 또는 뭐 꼭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크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거의 그냥 제 생각에는 탑재되듯이 그냥 검토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의 주입되듯이 들어온 것들이라서 별로 그냥 고민을 안 하고 받아들인 내용이죠. 그래서 나에게는 이 부모자의 내용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되거든요.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보세요.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모자가 있어요. 나의 부모자가 있고, 뭐 배우자의 부모자도 있겠죠. 근데 이 내용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마
뭐 연애를 하든 그죠? 결혼을 하면 초반에 이제 굉장히 크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전쟁 수준이죠. 나한테는 이 얘기가 싫든 좋든 너무나 그죠? 당연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이 꽝 충돌하면 마치 이슬람과 그죠? 기독교가 크게 붙을 것처럼 거의 뭐 종교 전쟁 수준에 꼭 그게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대방에게서 그죠?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전혀 그죠? 달리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부모자의 내용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부모자하고 어린이자는 제가 오랫동안 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. 이 두 데이터 저장소는요. 굉장히 올드 데이터, 굉장히 옛날 데이터예요. 내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하나 특징은 제가 보는 거 굉장히 도 아니면 모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아가 되면 근데 부모자도 굉장히 도 아니면 모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자와 어린이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자를 이제 중간에서 잘 중재할 수 있는 어른자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유입되는 데이터들이 그죠? 이 어른자에서 잘 처리가 돼서 나가면 도 아니면 모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스펙트럼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중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문제 해결에 용이가 하겠죠. 그래서 어른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해결 모드거든요. 근데 이제 어린이자나 부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. 이쪽에서는 너무 그죠? 원칙적으로 풀려고 하고, 아마 어린이자에서는 너무 그죠? 뭐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막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계속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아 상태라는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로 부모자나 어린이자로 살아갈 때는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른자가 잘 만들어진 사람이 전체적으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어른자가 꽤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들어진 사람이 저는 좀 많이 드문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 우리는 그죠? 바깥에서는 부모자로 살아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이제 어린이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을 뭐 살짝 공부하면서 조금 좋았던 건 일단은 이 모드가 좀 단순하잖아요. 딱 세 가지 PAC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지금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지금 어린이 자아가 켜져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지금 부모자의 느낌과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어른자에서 나왔는지 이걸 이제 출처를 한번 우리 스스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동일시돼 버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어린이자 상태가 켜진 건가 이렇게 묻는 순간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죠? 약간의 틈이 생기죠.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요. 아직은 어른자가 잘 발달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확률은 50%죠. P 아니면 C일 거고요. 아까 근데 어린이자 C는 주로 그죠? 감정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부모자는 뭐 해야만 해.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? 나는 왜 부족하지? 이러면 이제 주로 이제 부모자가 켜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하나는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느낀 거는요. 나의 부모자가 나의 어린이자를 굉장히 많이 맨날 혼내요.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? 너는 왜 부족하니?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요 부모자의 또 특징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비판자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내면의 비판자를 이제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건 이
어른 자아가, 그래서 이 부모 자아를 검사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이 어른 자아는 그죠? 변호사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굉장히 일단은 부모자, 어른자, 어린이자 이 세 자아로 나의 자아 상태를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. 이렇게 바구니를 그쵸, 이렇게 세 개를 만들면 주로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르게 비유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연극 무대에서 관객들이 바라보는 앞에 전경이 있겠죠, 그죠? 무대에. 그리고 요 커튼 뒤에는 나의 배경에 있어요. 이 배경에는 요 무대에 직접 지금 나가지 않은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이제 있겠죠. 여기들이 이제 각자의 부분 자아일 수도 있고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제 뭐 각본에 따라서 그죠? 얘가 나가서 막 이제 두 대사를 하다가 또 이제 상황이 되면 들어오고 또 다른 애가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늘 그죠?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전경에 올라온 것들만 인식을 하고 이 배경에 있는 것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 이 배경에 있는 것 중에는 뭐 가끔씩 자주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. 언제 나오냐면 가끔 이제 술 마시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. 그죠? 그럴 때는 굉장히 이 평소에 나오던 애들랑 다른 애들이 나와서 막 당황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아 상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부모자, 어른자, 어린이자, PAC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생각, 감정들이 어디에서 출처가 어딘가,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둘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. 일단 요 세 가지 자아 상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도 좋고요. 상대방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. 상대방을 전체로 보지 마시고요.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어린이 자아가 켜졌구나. 그러면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. 그 사람이 40이든 50이든 어린이 자아가 켜지면 그냥 어린아이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체로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켜졌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은 어린이 자아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라는 질문에서 조금 이제 떨어질 수가 있죠. 그게 제 생각에는 우리의 고통에서 그죠? 괴로움을 더하지 않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번에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